다음은 주제 2에 대한 지정 토론입니다. 교사 학부모 관계 형성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노력의 변이라는 주제로 포곡초등학교 김두필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곡초에서 온 교사 김두필입니다. 발제문을 거듭 읽으면서 토론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어떤 업무들을 해왔는가를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1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방과후학교, 특성화교육, 영재, 인성, 학폭, 운영위원회, 연구, 그래도 꽤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학부모님과 관련된 업무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무색하게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학부모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도 많고요. 또 학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업무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 경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라는 장소 자체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법적 보호자인 학부모는 직간접적으로 교육활동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학생이 다 보이면서 그 발밑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존재로 학부모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동시에 교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제 경험과 인상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고 대다수의 교사가 겪고 공감하고 있는 평균의 시각일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워킹그룹이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분석된 선행 연구는 현장에 있는 교사가 실제로 느끼는 부분을 솔직하게 잘 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프로그램 개발의 시작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2.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학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이 세 가지 문항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통한 인터뷰의 진행이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만큼 좀 더 정밀하게 문항을 구성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문항의 경우에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로 추천 또는 지명돼서 인터뷰를 진행한 교사들은 일단 1차적인 선별의 과정을 거친 교사라고 봐야 합니다. 선별이라고 해봐야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교사 또는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교사가 인터뷰 대상자로 나왔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사에게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묻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이 예측된 질문이고 따라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체 교사들의 평균적인 값인지는 의문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입니다. 학부모와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그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다릅니다. 실제 인터뷰 응답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가 학부모와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인터뷰 응답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무엇을 위해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은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협력적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상상력으로 누락된 간극을 채우게 됩니다. 제게는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학생의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숨겨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협력관계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무척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서 파생 연구의 실마리가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실제 응답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필요성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다음의 문항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학생의 발달과 교육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학부모와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학교 행정의 효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구성이었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2가지고요. 교사 학부모 공동 프로그램이 1가지입니다. 제시된 프로그램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학부모 대상 단독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가?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사들은 단언컨대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교사는 연간 필수 연수 이수 시간 충족을 위해 이미 제한된 상담, 소통 등의 연수를 해마다 이수해서 재사회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직업인지라 연수가 강제되어서 매년 교육을 받는 반면에 학부모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내용이 빠진 것이 그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유용한 내용과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후속 연구의 진행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제안된 1안과 2안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1안과 2안은 모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1안은 전문 강사 초빙형이며 2안은 학교급별 자체 진행형입니다. 전문 강사 초빙형의 1안은 비교적 제한된 물리적 환경에서 1대 다수의 강의형 연수로 제한된 정도의 실습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연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연수 내용의 짜임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그 단계가 유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문제 해결 방안의 도출 방법을 함께 나누고 경험해보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당황하게 돼서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제한된 주변의 동료 한두 명의 조언에만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만들어보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실습은 분명히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저는 현장에 많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실제적 대화 기술의 습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회차에 해당하는 화법 및 대화 기술의 실제를 집중적으로 연수하는 부분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여겨지며 현장 교사들에게 분명 의미 있는 연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체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안된 2안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첫째로 연수의 내용과 수준이 성인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기에 지나치게 낮아서 학생용 프로그램으로 여겨집니다. 감정나무가 되어 칭찬 샤워를 한다든지 연결선 그리기 등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저도 해당 활동을 잘 알고 있고 학생 교육 활동에 여러 번 투입한 바 있습니다. 특정 활동은 서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있을 때 효과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교사들이 해당 활동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로 연수의 내용이 현장성과 실제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수행하는 연수 이수를 통해 기본적인 소통과 상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다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실행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문 강사 초빙형의 연수에 비해 학교 자체 워크숍 형태 연수의 장점은 학교의 물리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수 참여자가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연수의 내용을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들로 사례별 제시하고 연수자 서로가 학부모와 교사 역할을 번갈아가며 롤플레이하면서 실습 위주의 연수를 진행한다면 현장성을 갖춘 실제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3안은 유일하게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자 교사 학부모가 함께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간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려 한 것은 이해되는데
본 프로그램이 교사 학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일반적인 친목 관계가 아니라 학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특수성의 정체는 교사 학부모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부분적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 중 교사와 학부모에 해당되는 단어를 부부나 동료로 바꾸면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 대 개인이 1대1로 대면하고 그게 전부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1대1로 대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학생이 존재합니다. 학생을 위해 대면하고 학생을 통해 이야기나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의 존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제가 겪었던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학교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행사를 매년 기획하고 운영했었습니다. 신청한 가족이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저녁도 해먹고 그 다음에 강당에 모여서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하고 헤어지는 행사였는데요. 글로는 아주 짧은 간단한 행사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야근까지 해야 되니까 모두가 기피한 업무였는데요. 어느 해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행사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학부모회에 일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교육청에서도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움직임이 본격적인 차였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잘 되겠느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진행해보니 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학부모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즐겁게 진행하셨고 행사 후에도 깊은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역량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부모에 담당하는 프로그램도 영역도 당연히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 학부모 재능 기부 활동, 여러 가지 저희 정기 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녹색 교통봉사는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더 품이 많이 들 것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기쁘게도 수행해 주셨는가?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학교에 놀이교육에 진심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방과 후에 학년 학급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전래놀이를 하면서 놀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또 당연하게도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선생님 한두 명으로는 힘에 붙여서 뜻 있는 동료 선생님들도 거들고 나서서 놀아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놀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한두 분씩 학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후에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합심해서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힘들지만 보람 있어 하셨고요. 또 아이와 어떻게 노는지 배워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참여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더 친해지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학부모 관계 형성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 제안된 소통 강화 프로그램 세 번째 안을 보면요. 마지막 회차에 우리 학교만의 소통을 위한 약속 정하기 활동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학교 단위의 대토론의 주제로 깊이 있게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해지는 약속이 참석한 몇 명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일반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민이 시작됩니다. 교사들은 교사 학부모 협력관계 증진 프로그램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숙제는 대화 상대방인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테이블에 앉힐 것인가입니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학교에서 열었을 때 참석한 학부모님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오늘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워킹그룹 2팀에 제안된 프로그램 모두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토론자의 역할로 비평 아닌 비평은 늘어났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100명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중에
몇 명의 학부모님이 연수에 참여할지에 대한 불안한 의문이 듭니다. 슬프지만 늘 맞았던 예언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고요. 또 오던 사람만 올 것입니다. 내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대토론회의 참여도는 10명 남짓이었지만 내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상담이라든지 내 아이가 보이는 공개 수업의 참여도는 늘 놀랄 만큼 높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봅니다. 학생의 중심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그 안에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요소가 녹아 있을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 학부모 간 소통과 참여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교사와 학부모 관계 형성의 중심인 학생이 함께하는 활동에 교육 공동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녹아 있다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팀 교원 학부모 협력관계 분과연구위원께서는 발제와 토론 중 댓글에 올라온 질문을 선정하여 전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종합토론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